네,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. 다음 주 수요일이죠. 14일 오전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한 건데요. 피의자 신분입니다. 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 전두환, 노태우, 또 노무현,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사상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. 이 전 대통령 측은 나가긴 하겠지만은 날짜는 좀 협의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. 이 조사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10층 특별조사실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거의 1년 전이죠. 3월 20일에 박 전 대통령이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었죠. 이번에도 그때랑 비슷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검찰은 딱 한 번 소환으로 조사를 끝낸다는 입장입니다. 여러 가지 혐의들을 한꺼번에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조사 시간은 길어질 전망입니다. 그럼 이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들로 소환이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보죠.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. 한동안 다스는 누구 겁니까? 이런 질문이 유행처럼 번졌었죠. 이 뇌물 혐의의 시작은 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는 데서부터입니다. 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죠. 이병무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하면서 영장에도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, 이 삼성이 대신 내준 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가 한 60억 원쯤 되는데 검찰은 이거를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일 때 가능한 결론인 겁니다. 이 삼성이 다스를 보고 이 돈을 낸 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을 보고 돈을 대신 내줬다는 논리입니다. 이 검찰이 보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.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17억 원 넘게 받았다.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이 건넨 돈 22억 원도 받았다. 또 여기에 김소남 전 의원이 건넸다는 공천 헌금까지 이걸 전부 다 합치면 100억 원이 넘습니다. 이 뇌물죄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. 이 검찰이 지난달에 영포빌딩을 압수수색을 했었죠. 이때 이 전 대통령 임기 때 작성된 BH, 그러니까 이 청와대 문건이 상당수 발견이 됐습니다. 이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을 안 하고 유출을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또 다스가 BBK 투자를 했다가 이 손실을 본 돈이 한 14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돌려받는 과정에서 권력기관을 동원을 했는지, 그러니까 이 직권 남용 혐의가 있는지 이 부분도 조사 대상입니다. 검찰은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. 관심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할까 이 부분이겠죠.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 검찰 입장에서는 고민이 더 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이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불거졌을 때까지만 해도 이 구속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거란 분위기가 강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이 다스 소송비를 삼성이 대신 내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. 오늘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이죠.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에 다시 불려나갑니다. 이 대선 전후에서 각종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인데요. 이걸 끝으로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사실상 대부분의 검찰 조사는 마무리가 되는 셈입니다. 친절한 뉴스였습니다.